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나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이 열리자 반가운 얼굴이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물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미영도 함께 있었다. 두식 오빠 오랜만이네. 오빠는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래. 미영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우리 얼굴 안 본지 한 달쯤 됐나? 오랜만이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보, 둘이 지금 한가하게 인사나 나눌 때가 아니야. 그때 문득 느껴진 미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거실에 앉아 치맥을 즐기던 중 미영이 옷이 불편하다며 아내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원래 미인인 그녀가 더욱 돋보이는 모습에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여보, 미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지? 아내가 덧붙였다. 그럼 얼마든지 괜찮지.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미영의 동거는 2년간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던 이 상황이 점점 익숙해졌다. 미영은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내와도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은 세 사람의 대화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우리 집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친구에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갔고 아내는 그런 미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아내는 그 과정을 즐기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나는 미영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깊은 대화를 엿들었다. 그 모습은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서로를 아끼는 우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차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과연 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새로운 시작은 과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는 35세. 3살 어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 근교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던 우리 집은 주변의 택지, 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값이 폭등했다. 아버지는 졸지에 졸부가 되었고 그때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땅과 건물을 사두었다. 지금 그 시세는 수십 배로 올랐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소유이지만 나는 27살의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너무 아껴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며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사업체를 차려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부유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정적인 삶 속에서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이 너무 이른 결정이었나 싶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다투는 일은 없지만 8년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게 질리게 된 듯하다. 예전의 설렘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없는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다. 아내는 이제 나에게 단순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집안일을 하는 여성으로만 여겨진다. 과거의 사랑이나 애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의리와 정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결혼 후 자기 관리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30대 초반인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종종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나는 결혼 5년 차부터 점점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내 또한 나를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싸움 한 번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요한 일상이 과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곤 한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감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와 동시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애정의 감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그때 마침 아내의 친구 미영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미영이 가엾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내보다도 훨씬 미인이다. 20대의 아가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몸매에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인다. 솔직히 말하자면 20대 중반이라고 속이고 대학 국학생과 소개팅에 나가도 인기를 끌 여자다. 특히 그녀의 눈 밑에 약간의 다크서클이 보일 때와 왕방울만한 눈을 보면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면 저런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녀의 남편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영은 무능력한 남편과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부모님, 그리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집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얼마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을 나왔다. 아내와 가까운 사이인 그녀는 친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숙소에서 지내다가 아내와의 연락이 닿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문제는 그녀와 함께 지내다 보니 내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너무 이쁜 아가씨와 썸을 타던 그 긴장되는 순간처럼 미영과의 관계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오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영과의 동거는 내 일상에 큰 자극이 되었다. 그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내 삶에 다시금 젊은 시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영의 존재는 낯이 잃어버린 시절로의 회귀처럼 느껴졌다. 여보, 미영이가 우리 집에 빈대처럼 빌부터 지내는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하러 다니고 싶어 해. 괜찮은 일자리 없을까? 아내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나이가 어중간하고 경력이 부족해 알바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고 식당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건 어때? 격리 업무도 보고 비서 역할도 하면서 사무실, 청소 같은 허드렛 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 밑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내 제안에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녀도 만족스러워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미영은 내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영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설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첫 출근하는 미영이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옷차림에도 꽤 신경을 쓴 듯했다. 167cm의 큰 키에 검정색 원피스는 매우 타이트해서 그녀의 관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여보, 미영이 진짜 이쁘다. 아가씨 같아. 라고 말하게 되었다.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 이영희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회사에 들어섰고 이후 우리는 회사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 차로 출퇴근까지 하루 종일 붙어 지내게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대화도 오갔다. 회사 일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 미영의 과거, 그리고 내 결혼 생활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권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미영은 오랜 친구답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이 결혼 3년 차, 5년 차에 겪는 일이라며 남들 다 겪는 일이니 너무 의미 두고 요란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조언해 주었다. 누구나 사랑니 나면 뽑지 않느냐? 뽑을 때는 엄청 아프지만 그 후에는 평생 나머지 이빨로 살아가지 라고 덧붙이며 부부라면 권태기는 누구나 한두 번씩 겪는 일이니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슬기롭게 넘기라고 했다. 하지만 자기 남편처럼 바람 피우지 말고 당분간은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찾아봐 라는 조언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말에 따라 아내의 동의를 얻어 퇴근 후 일주일에 3번씩 미영과 함께 1시간 30분씩 볼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스텝을 배우고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로 마이볼도 맞추면서 공에 회전이 걸리는 재미는 쏠쏠했다. 가끔 스트라이크도 들어가니 배우는 재미가 커졌다. 거기다 회원들과 강습이 끝난 후 시원한 치맥 한 잔을 나누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볼링 회원들은 미영을 내 아내라고 생각했다. 아내 친구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여길까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강습받을지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내 친구가 돌싱이라고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아내 친구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고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볼링 모임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마음에 이끌려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아내 얼굴을 보기에도 미안했고 한 집에 함께 사는 게 신경 쓰였다. 이러다간 더 큰 사달이 나겠다 싶어 아내에게 미영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어떨까고 말했더니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갈 데 없는 애를 함께 지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내보낼 생각이냐? 며 엄청 섭섭해했다. 미영은 점점 더 나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보조로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다 보니 그녀는 나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커져갔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미영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집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그늘을 들이웠다. 그녀가 나에게 기대는 모습은 그럴수록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는 나에게 의지하며 작은 부탁을 했다. 사장님, 저 오늘 좀 힘든데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애처로움은 나를 더욱 끌어당겼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지면서 나는 내 마음속의 불안함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저지르고 있는 배신이자 결국 그녀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았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과 아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없는데 라며 나 자신을 다독였지만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 미영의 의존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어려운